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단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도 이번 주 3거래일 이후에 1월 1일에는 휴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타랠리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일단 26일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2025년에 안녕을 고하는 듯 했던 다소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 테마주들의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요.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0.04% 약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는 0.03% 굉장히 한산한 거래량을 이렇게 지수에서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6,929포인트 선에서 0.09%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주간 기준 한 달 만에 최고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3대 지수 모두 약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만한 대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31일 나오게 될 FOMC 회의록이 되겠고요. 이 회의록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고 계신 분들은 현지 시간 6일 개막이 될 CES 2026을 상당히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CES 2026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주요한 포인트로서 우리의 2026년 지도를 새로 그려주게 될지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WTI 유가는 56.7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2.76%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또 한 주를 닫게 됐는데 WTI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조금 변동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함께 IS를 공습한 미국의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베네수엘라 봉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의 상방 압력을 제공할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귀금속 랠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 은, 백금까지 그리고 구리까지도 계속해서 랠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 선물 가격은 4,5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대 강세, 은 가격도 보시죠. 7%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제 77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은 가격인데 올 한 해 동안 금 가격은 70%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은 가격은 무려 150%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의 경우에는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인식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덴이 금이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믿을 만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내에 $10,000,000까지도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금의 랠리 과연 2026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2026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대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그룹 인수를 IB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룹 인수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GPU 그리고 쿠다 생태계에 더해서 추론 능력까지 더해진 부분들은 분명히 엔비디아에 대한 리레이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IB들의 주요한 의견이었고요. 잠시 후에 새롭게 나온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에이직 반도체에 도전을 직면하게 된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는 브로드컴이 상당히 약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0.5%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 2025년 이제 말로 접어들게 되면서 연휴 특히 다음 거래일로 거래량이 상당히 한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테마주들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 해 동안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던 팔란티어는 2.8% 상당히 큰 낙폭을 가져가면서 전개가 됐고요. 애플이 0.15% 약보합세로 나타났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의 외산 스마트폰 상당히 빠르게
판매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15%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테슬라가 또 2% 하락했죠. 중국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테슬라가 어쨌거나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쪽에서 상당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전개가 되면서 테슬라가 2%대 낙폭을 보였고요.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금요일장에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내년 리튬 배터리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 굉장히 좀 큰 폭의 낙폭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전기차 투심 그리고 2차 전지 투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요소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에서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재 가운데에서는 타겟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타겟은 올 한 해 동안 소비재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평가가 사업을 잘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려졌던 저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소비재 기업들에 비해서 부진한 사업 전개로 인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에 3%대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전반적으로는 한산한 거래량의 모습이 이렇게 저희 히트맵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록 인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록 인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록의 LPU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이동은 최소화되고 초고속 추론에 예측 가능한 소요 시간, 소비 전력 절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생태계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HBM으로 인해서 영위에 나갔던 GPU 생태계에 더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어드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로 $275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0억 달러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비독점 라이선싱 계약인데 AI 추론 분야에서의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유의미하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록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엔비디아의 생태계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매수 의견, 목표가 $275 엔비디아에 제시하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기존에 영위하던 GPU와 매우 다른 방식의 LPU 하드웨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LPU와 GPU 그리고 TPU까지 함께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이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과거에 인수권 기준으로 가장 큰 돈을 투입했던 쪽이 바로 멜리녹스입니다. $70억 규모의 인수 체결이 있었는데요. 이 멜리녹스로 인해서 인피니밴드 외에 연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엔비디아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과거 멜리녹스처럼 성공적인 인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번스타인에서는 추론이 가지고 가게 될 파일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AI에서 새 경쟁이 벌어질 영역인데 $200억 라는 막대한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일 수는 있으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2026년 탑픽 종목은 단연코 엔비디아인데요. 강력한 매출 성장세, 장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AI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6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스포티파이, 팔로알토, 웨스턴 디지털 꼽았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6일 글로벌 비트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까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와중에도 굉장히 큰 급등세를 시현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GSI 테크인데요. 고성능 SRAM을 채택하고 있는 이 LPU, 따라서 고성능 SRAM 전문 기업인 GSI 테크놀로지 당연히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 안에서 GSI 테크놀로지 의 경우에는 덩치가 좀 작은 영향으로 밈주식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동성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 포인트고요. 그 밖에도 이 LPU 관련한 트레이딩,
보신다면 마벨 테크놀로지, 아스테라랩스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CES 2016 상당히 또 기술주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어 계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젠슨 황 CEO가 개막 전야인 현지 시간 5일 연설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현지 시간 6일 개막일에는 글로벌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 8년 만에 다시 CES 연단에 섰던 젠슨 황 CEO인데 이때 강조했던 부분은 피지컬 AI였거든요. 올해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시장에 이목이 쏠려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차세대 AI 가속기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이번 그룹 인수권과 함께 맞물려서 유의미한 코멘트가 나올지도 체크해 보시죠. 자, IB별 2026 베스트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000포인트 사실상 이제 정말 목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프리스에서는 2026년 랠리의 확산 그리고 AI의 애플리케이션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탑픽 종목과 함께 지켜볼 만한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쪽에서는 엠러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규모 광고 확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 $860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버, 로쿠, 스포티파이, 진로우, 레딧 같은 종목들 언급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이 2026년 베스트 아이디어에도 스포티파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서비스나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제품군 안에서 서비스나우는 상당한 성숙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여러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서비스나우가 영역을 전개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죠. 쇼피파이, 트윌로, 허브스팟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텍의 탑픽 종목은 다이앤서스인데요. 이 신경근 질환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치료제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바이오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양자 컴퓨팅 쪽에선 따로 탑픽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온큐와 디웨이브 지금 현재 정부 수주를 받고 있거나 응용 면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두 종목을 언급했고요. 광산과 자원 쪽도 올 한 해 동안 특히 하반기 들어서 들썩들썩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프리포트, 데이터 센터와 구리 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2026년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글렌코어도 밸류에이션 괴리와 주주 환원이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버코어 ISI의 베스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K자형 회복,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고소득층은 계속해서 고가의 소비재들을 사고 있는데 또 반면에 어중간한 가격대보다는 아예 싼 소비재들을 사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리는 소비 패턴을 K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거나 가격이 낮은 것이든 고가의 소비재든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축이 되고 있죠. AI주도 미래를 위한 하이 컨빅션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자형 회복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과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월마트와 아마존, 리테일 쪽에서 각각 1순위, 2순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는 소비 지출 흡수력이 상당하고 AI 쪽에서도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서 아마존은 온라인 시장 안에서의 지배력과 AWS 지배력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타뷰티를 베스트 아이디어에 포함을 시킨 것은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가 되겠죠. 강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고가의 소비재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조금 상대적으로 저가의 효과가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고 있는 얼타뷰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홈디포, 제뉴인 파츠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됐고요. 전력과 자동화, 산업재 쪽에서는 GE 버노바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10%대 성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 가운데에서도 미디어와 테크 쪽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애플은 핵심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 이슈들 살펴보시죠.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 스트래티지는 소폭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27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와 또 절세 매매라는 것이 전개가 되면서 로빈훗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0.06% 강보합권, 코인베이스와 서클, 로빈후드, 라이엇 플랫폼즈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 쪽에서 수익이 올해 많이 났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가상자산 쪽에서 손실을 그대로 처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자산이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당분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계속해서 이 귀금속 랠리를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구리의 특성은 아무래도 원하는 만큼 그때그때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점일 텐데 프리포트 맥모란 2.16%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주중 기준으로도 8%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귀금속 랠리에 올라탈 수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타겟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한 해를 보였던 타겟입니다. YTD 기준으로 26%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톰스 캐피털이 경영 압박에 나섰다라는 소식 앞서서 전체 히트맵 보면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톰스 캐피털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경영 쪽에 압박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타겟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은 결국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내년 2월에 또 CEO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는 타겟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3.13% 강세로 지난 금요일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면서 살펴보면 좋을지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CES 2016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16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 가운데에서 로봇 쪽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브 로보틱스가 5% 넘게 하락했고요. 리치텍 로보틱스도 8% 급락세를 시현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 물류 쪽의 로봇을 영위하고 있는 신보틱은 지난번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신보틱처럼 실적이 괜찮고 내용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낙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용 로봇 쪽으로 상당히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낙폭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과 서방을 추월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이전에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죠.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번 CES 2016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겠고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휴머노이드 쪽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화려한 데모를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앞에 선보이는 것을 아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에서는 유비테크, 유니트리, 케플러 같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여 곳의 라인이 가동 중이다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좀 볼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백선,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 상장 기업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완제품 쪽에서는 테슬라, 그런데 여기에도 중국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알리바바와 샤오펑 언급을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고요. AI 모델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름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이 들어가고 팔란티어, 그 밖에 또 바이두 중국 관련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죠.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암홀딩스, 퀄컴, 암바렐라와 같은 이 자율주행이나 기존에 좀 전통적인 칩을 영위하고 있는 쪽도 자율주행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ST마이크론은 우주 쪽에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밸류체인 백선 안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CES 2016 이후에 자극을 받아가게 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 될까? AI 모델과 완제품, 부품과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CES 2016에서 휴머노이드 모델들이 보여주게 된다면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제목이 안 바뀌어 있는데요. 12월 FOMC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죠. 이번 주에는 31일에 나올 FOMC 의사록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위원들 간 논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 첫 번째 포인트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조기 시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양적 완화를 조기 시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 연은은 12월 10일 종료 주간에 이 최신 발행 10년 만기 미국 국채 결제 실패 규모가 305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또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2017년 12월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미국 국채 매매 시에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고 채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물 국채에서 결제 실패 사례가 이렇듯 속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이 2022년부터 양적 긴축 정책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판 운동화를 모두가 살 수가 없으니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건데 연준이 그 한정판 운동화를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대여를 해줄 수도 없을 만큼 지금 물량이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입찰에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축소 그리고 적게 사들이는 모습들이 함께 전개가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건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QE 이야기가 나오면 유동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마련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유동성이라던가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같은 부분들은 못 버틸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고요. 되려 연준이 QT를 마치고 나서 단기채로 매입을 전환했을 때 유동성의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요약본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일본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게 될 것인가? 2026년에는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요약본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시를 해보시고요. 자, 화요일에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체크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 수요일에 나오게 될 FOMC 의사록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에 나오니까요.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목요일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증시 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OBBBA안이 발효가 되고 메디케어 1차 약가 협상도 함께 발효가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